예, 마이크 들어왔고요. 자, 오늘 또 밤틀 같은 분 나오셨네요. 밤틀 같은 분. 누가 그래 밤틀이라고. 아, 제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긴 것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게 생기셨어요. 얼굴이 밤틀 같아. 두 가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뭘 사과해요? 늦은 거. 아, 그거는 뭐 그다음 MC한테 지랄한다 그랬던 거. 언제?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늦으면 진행하시는 분이 지랄한다고. 아, 그 이야기 뭐 상관없어요. 정봉주는 까방권 있습니다. 까방권. 까임 방지권.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정치 천재 정봉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캐주얼해 보여요. 이유가 집에서 뭐예요? 공부하다 막 나와갖고. 네. 요즘에 저 석사 공부하신다고. 예, 제가 연대 교육학 석사가 하나 있고 미국 영어 교육학 석사가 하나 있고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석사. 그다음에 인제대 박사가 있고. 표절은 아니시죠? 그럼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안 쓰는 주제를 쓰니까. 쓸 수가 없어. 예. 보고 베낄 수가 없어. 아니 이번에 석사도 우리가 이제 미래전략대학원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갈등 이론을 잡았어요. 갈등 이론. 그래갖고 이번 석사 주제는 2030 세대 젠더 갈등과 정치권의 영향. 와, 좋다. 예, 그거 누가 해봐야 되거든. 네. 예? 그냥 우리가 뇌피셜만 쓰잖아요. 이준석이가 20세대 이대남의 표를 얻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대선 때 여성표를 얻어서 이겼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실질적으로 표면적 통계가 나오지만 그 심층 들어가 봐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사 논문 이제 갈등 유지 예.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나는 아니, 갈등 해소죠. 예를 들어 그 통일도요. 남북 갈등 해소예요. 통일도. 예. 요즘에는 그런 게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예. 그런 게 희화화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게 인간의 99.9999%는 말은 통합과 협치를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렇죠, 그렇죠. 갈등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갖고 옆집과 갈등이거든. 경쟁도. 그 옆집을 긁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장사가 잘 돼. 민주당을 긁어야지 국힘이 잘 되고 국힘을 긁어야지 민주당이 잘 되고 민주당 내에서 낙캠프는 명캠프를 긁어야 돼. 이제 그게 본질이다 이거지. 그게 본질이죠. 예. 자, 근데 본질로 1시간 얘기했죠, 우리.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심각해요.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카페를 하나 만드셨더라고. 예. 네이버 카페예요, 여러분. 예.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예, 민주당의 민주화. 예. 민주당인데 민주화가 안 됐어. 민주당의 민주 없고 정의당의 정의 없고 국민의힘의 국민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명인의 마을도 많이 가입해 계시잖아요. 예. 여기도 가입해 주세요. 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7만 1,000명 서명을 했는데 네. 국회의장의 당원의 뜻을 반영하자. 이제 그거는 가입하기가 쉬워요. 네. 이건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진보 진영에 네이버 가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 네. 그래서 네이버 들어와서 또 가입해야 되는 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목표는 5년입니다. 네. 정권 찾는다. 그때까지 한다. 그럼 가입 가능한 사람이 당원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다 가입할 수 있죠. 가입을 할 수 있다. 여기 가입한다면 당원 가입하면 되지. 네. 당원 아닌 분들은. 야, 여기 게시판에 보니까 새날에서 정치 천재 정봉주 방송한다는 얘기가 벌써 올라오네. 그럼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면 제가 25만 명 팬카페를 운영을 해봤잖아요. 온갖 분탕질에 난리가 납니다. 제 마을에 이미 그게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카페의 목적은 오로지 민주당의 민주화니까 제 마을에 뭐 했다고 이르지 말고 그 글 쓰지 말고 여기는 민주당의 민주화 목표는요. 1당원 1투표제입니다. 네. 어떻게 1당원 1투표제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정당이 있어요? 야, 카페 URL이 당원 킹이야. 당원 킹이에요. 멋지잖아요. 바로 오네, 바로 와. 그럼요. 당원이 왕이다. 당원이 왕이다. 야, 여러분 가입 좀 해주시고요. 역시 푸나님 저거 지적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제 한 2, 3일 됐는데 한 5천 명 가입했거든요. 네. 이제 10만 목표에 바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구나. 근데 당원 킹 잡아내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네.
원래 당원짱 당원킹 갖고 토론하다가 제가 매의 눈이잖아요. 매의 눈. 네, 그러네. 그리고 우리 여기 관리자들이요. 네. 시민의 눈 하던 분들이 많아요. 아, 시민은. 아, 그분들 주 땡큐야. 그리고 네. 일단 우리 여기 관리자분들이 다 그 여성분들이야. 3040. 여성 그분들이 아주 일 섬세하게 일 잘해요. 일 잘해. 그러니까 그 뭐 음. 카페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우리 쪽 사람만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누군가가 가입해 들어와. 그러니까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럼요. 결국에는 이제 뭐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 표현의 자질도 없냐 같은 이야기를 막 지지고 볶다가 나중에 또 깨져. 맞아요. 네.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주제를 아주 그 좁게 잡았어요. 민주당의 민주화. 그럼 결론은 뭐죠? 정권 재탈환이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뭐 어디 대선 6개월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서서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 그 네이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름과 실명과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 뭐 거의 그 신상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알겠습니다. 예. 참 바쁘신 분. 예. 뭐 바빠. 오늘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기자회견을 하더만요. 이제 당원 당규 바꾸자는 이야기 예. 기자회견을 하던데 한 90명이 지금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당원 당규 바꾸자고요? 야, 근데 거기 이제 뭐 대의원 비율, 뭐 오. 컷오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활력이 생기는데 예. 장애에서는 지금 정봉주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특징이 요 민주화 운동 회원들은 사실은 서포터스입니다. 이게 중심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싸워요. 그 안에서 해경원 잡으려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본부를 다다음 주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국의 17개 본부장과 그 오프라인에 본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본부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푸나님도 그 본부장으로 제가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셀럽들이 들어와야 돼. 본부장 유지. 예. 그 본부장 전국으로 한 30-40명 하고 그럼 본부장들도 1인 1표고 30명쯤 되면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예, 수락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이름 올려놓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아주 좋아요. 활동은 거의 못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이따가 홍보 한번 더 할게요. 예. 자, 윤석열의 검사들을 마구잡이 임명하는 거. 예.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거. 상식을 좀 벗어나잖아요. 제가 온갖 지금 패널들 얘기하는 거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널이 한 15분 발언하면 한 2분 들어봐야 그런 견적이 딱 나오거든. 근수가 나와. 예, 저분이 연구하고 숨어 있는 정보를 캔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냐, 언론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냐. 99.99%가 언론 기사 보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예. 이번에 핵심은요, 지금 이복현 그 검사 얘기하잖아요. 예. 이복현 검사가 32기입니다. 32기고요. 이분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하. 그 윤석열 사단에 사실 2인자는 그 윤대진 검사였었죠. 그래서 대윤 소인이에요. 그런데 저 윤대진 검사하고 언제 갈랐으냐 하면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갈 줄 알았어요, 윤대진이. 근데 거기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그 다 윤석열 총장이 줬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런데 이제 윤대진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중앙지검장으로 추천을 안 하고 수원지검장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본인은 뭐 자기가 자천해서 갔다고 하는데 윤대진은 불편하죠. 윤우진 용산 서장의 동생이고 그리고 그 윤우진 용산 서장이 어쨌든 본인들과 흑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태국으로 튀었다가 인터폴에 잡혀갖고 인터폴에 잡혔는데도 나와갖고 무혐의로 끝난 이상한 사건. 결국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때 윤대진을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하지 않으면서 그때 윤대진하고 갈랐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윤대진하고 한동훈과 권력 투쟁이 있었다. 2인자 투쟁이. 그때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예. 윤대진이 수사했던 사건이다라고 한동훈이 한번 턴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헤어졌지. 예, 그리고 어. 그리고 그게 저거예요. 검찰국장 시절에 예.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이다 이 사건 때 관련해 갖고 윤대진 한번 수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랬었지. 예. 근데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찢어져서 예. 지금 검찰 인사에서 윤대진은 전혀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갖고 지난 대선 때 윤대진에게 또 그 줄을 댄 사람이 있어요. 당신 양심 선언해야지 윤석열이 죽는다.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나만 알죠. 예. 까세요, 빨리. 예. 그거 까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사단의 2인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기획 쪽이에요. 이 기획을 또 같이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조상준이에요. 조상준. 예,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번에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예, 기조실장이. 기조실장. 예. 그 이제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이복현은 누구냐면요. 행동대장이에요. 별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획이 딱 끝나면요. 사심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조중동도 반대하는 분이에요.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복현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예요. 물불 안 가리는 세대거든요. MZ세대야? 예. X세대라고, 아니, X세대라고 조선일보에서요. 월간 조선 비즈에서 썼어요, X세대라고. 그러면은 윤석열의 양아들이네. 예. 양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의 양아들이. 그래서 이복현은 위험한데, 여러분 금감원장이 뭐를 하냐면요. 주가 조작을 제일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러겠죠. 주가 조작을요. 그래서 2014년 경찰청에서 2013년인지 14년인지 전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사를 하잖아요. 그 광수대에서. 내사를 해갖고 경찰청에서 그 내사를 한 다음에 왜냐면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주가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해갖고 금감원,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밖에 못 내줘요. 그래갖고 경찰이 여기다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니까 6개월 동안 내사하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여기에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다. 김건희 씨 돈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나는 뭐 돈을 줬을 뿐이지 무슨 일로 이용되는지 몰랐다. 그냥 자금 공여자에 불과하다. 자금을 공유하고 돈이 여기에 쓰이는 줄 알고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공범이지만 난 그거 모른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대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손해만 봤다. 그러면 야 한겨레하고 한겨레하고 또 어디에서 이 취재를 해서 그럼 당신이 손해봤다는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이용이 많이 됐네? 다른 계좌 다 까? 그건 안 깠어요, 결국. 못 갔죠. 예. 아니, 안 까지 않았을까? 못 갔다고 봐야지. 못 갔어요. 그럼 바빠갖고. 그러니까 아마 주가 조작 사건은 아마 내년 초 정도까지가 시효가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이제 2021년 3월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경찰하고 이제 다른 이성윤 검사 쪽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2월까지인가 요렇게까지 기간을 설정을 해놨어요. 내년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은 2021년 3월까지로 끝났다 그래갖고 2021년 3월에 옷 벗을 때 공소시효 끝난 거 알고 옷 벗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었죠. 의혹이 있었죠. 예,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이 금감원장은요. 자, 주가 조작을 들여다보는 데예요. 그리고 부인도 주가 조작인데 2019년 1월에 누구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장모 최은순 여사가 최은순 씨가 그거 주가 조작 내가 한 거야. 그랬었지. 이게 2019년인가 2020년 9월에 뉴스타파가 까요. 예. 공개를 해 이거를. 우리 딸이 뭘 알아 내가 다 했지.
그런데도 이 두 분은 소환 조사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모 최은수는 피해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이 됐다 검찰을 등에 업고 그리고 349억인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갖고 자그마치 뭐 200억 가까이 융자를 받았다는 설이 있잖아요. 설인지 뭐 정보인지. 이거 자꾸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불안불안해 셀프. 자기 검열해야 돼. 뭐 유시민 작가 지금 500만 원 벌금 받은 거지. 그랬어요? 벌금 받았어요? 지금 1심이 그렇게 확정됐죠. 예. 자, 그러면 금감원은 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뭐 듬성듬성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부인이 주가 조작 연루 혐의가 있는데 자기 핵심 오른팔 중에 완전 충성파를 거기다 갖다 박거나 그리고 장모도 늘 이 금융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이게 금융감독원은 온갖 정보를 취합을 해서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은행들이 돈을 모아갖고 운영되는데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산업은행이 있고 산업은행이 국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은행들이 관친 은행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정부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내는 거죠. 자,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행권 관리 감독하는데요. 제가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는 의원이 거의 뭐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딸랑 당선이 돼요. 그래서 자기 뭐 건물도 날아갈 처지가 되고 모두 날아갈 처지가 되는데 정무위로 들어가요, 느닷없이. 그러더니 뭐 경매 넘어가고 그런 게 다 슬그머니 다 정리가 돼요. 그래갖고 그 지역을 가봤더니 지역에서 야, 정무위 들어간 다음에 은행에 특혜를 받고 저게 다 정리가 됐다. 정무위는 은행을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의원들 은행, 융자 등등 이런 거 관리해 줍니다. 그럴 정도로 의원들한테도 세게 로비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걸 쥐고 있는 은행 감독원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거 낸 줄 아세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영장 없이 다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수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권의 특수부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최근에 부활시킨 그 여의도 저승사자. 예. 금융범죄 수사단. 예, 금융범죄 수사단. 남부에도 쪽에. 그거랑 다 연동을 지어보면. 예.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범죄는 지울 가능성이 있고. 혹시 범죄가 있다면 범죄 안 저질 사람들이겠지. 하기 설마. 그러면 설마. 대통령식이라 돼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 무슨 공장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 가면 보내야 돼 빨리. 그리고 하나 더는 이런 식으로 영장 없이 계좌를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사실 벌벌벌 떨게 돼 있는 상태.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 주로 계좌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들여다보죠. 근데 누가 떠는 줄 아세요? 민주당은 안 떨어요. 돈이 없어서. 민주당은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힘은요, 자기 친척 한 달이 건너 두 달에 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행 돈 쓰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리고 언제든지 은행 계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어디가 연결됩니까? 국세청하고 연결되잖아요. 예? 진짜 그러네. 와, 심하다. 그래서 국세청 수사 상관 가면 거기서 치고 들어가는 거 특수부 아닙니까 거기가? 세금 탈루만 했어도 벌벌벌 떨겠네 이제. 아니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제가 아는 의원들 30명이요. 빨리 이 정권 끝내자 국힘 의원들이 우리 니네한테 표 던질게 이런 의원들이 있대요. 제가 아는 의원들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이 170명 의원을 갖고 국힘에 나한테 반대하는 의원들이 뭐갖고 200석 넘어갖고 넘겨갖고 나 탄핵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침이 다 나오네.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더니 이복현을 임명했어요 거기다가. 야.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윤석열이 검사들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데 하이라이트죠 이제. 네. 정점을 탁 찍은 거예요. B급점. 네. 그 전에는 조상준이 또 핵심이에요. 조상준. 그리고요. 조상준 기조실장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거 얘기하다 오늘 하루 날새요. 그러니까. 그래 금융감독원은요.
누구보다도 국힘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사촌 형이 혹은 사촌 동생이 한 연매출 많이도 아니에요. 한 1,000억, 2,000억 정도의 중견기업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 어디에 통제를 받냐면 이 사람들 꿈이 산업은행에 융자 받는 거예요. 1%짜리. 근데 은행하고 해갖고 뭐 부실기업인데 은행에서 계속 융자해준 흔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은행에서 내가 뭐 특별하게 좀 융자를 많이 받아 그래? 근데 예를 들었고 국힘에 A라고 하는 의원이 윤석열 이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죠. 그래서 너 힘 좀 쓰는데 네 주위에 누가 있지? 딱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도 있어. 사촌 형이 기업을 하네. 사촌 동생이 기업을 하네. 그 기업에 갖고 은행 돈 많이 쓰시는데 이제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연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더러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왜 연기를 안 해줍니까? 그러면 사촌 동생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바른 말 잘해요. 그럼 사촌 동생한테 바로 전화할 거 아니야. 야, 넌 뭐라 그랬길래 은행에서 나 이거 연장을 안 해준대? 요거는 아주 귀여운 정도의 에피소드입니다. 실제로 그 사업하는 사람들 파고 들어가면요. 은행이 그 기업의 명치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은행의 명치를 주고 있는 게 어디예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리는 둘째 치고 일단 칼잡이 행동대장에 들어갔어. 야, 저거 잘라. 그럼 팍 자르는 거예요, 그냥. 야, 저 학교를 상대 나왔다고 전문성 있다고 주장을 하더만. 예. 미치겠다 진짜. 아이씨. 아무튼 이게 뭐 자기 자신들의 주가 조작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좀 우리 같은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좀 한 발만 더 나아가 보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상상이 이건 무궁무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생겨 박근혜처럼 그래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미리 맞는 연도야 지금. 예. 그리고 이 양반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한 15년쯤 됐어요. 제가 보기엔 손발을 맞춘 게. 론스타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이런 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뭘 봤냐면 제가 이건 되피셜입니다. MB가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검찰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MB 때라 그랬어요. 쿨했다 그랬지. 예, 쿨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MB는 국가가 재테크 수단 아니에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자기 편이어야지. 낙검수가 주로 취재했던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을 잘 대해줘야 되니까 검찰이 편했죠. 근데 쫙 지금 보니까 재벌의 마지막 꿈이 독재자의 마지막 꿈이 늘 재벌이거든요. 히틀러가 독일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푸틴 시진핑 그 나라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예. 가다피가 리비아의 최고의 재벌이었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최고의 재벌이었고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재벌입니다. 이거 공적 마인드 이 맹자 공자 철학 그다음에 그 플라톤 철학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공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부정부패하고 재산 축제하려고 그런 데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많아요. 국힘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게 재벌의 꿈이다? 근데 재벌의 꿈은 형아가 있었어. 지금 콩밥 먹고 가닥밥 먹는 형아가 있어. 국립선언회가 있는 이명박. 국가가 재테크 수단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기사가 이상한 게 나와. 이상한 거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대통령실을 수의계약 한 6억 8천만 원짜리 그 공사 딴 데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설립한 조그만 건설회사? 그 건설회사 첫 주소가 최은순 장모 주소하고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꼼꼼 뉴스 떴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 예. 주소가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똑같지는 않고. 그럼 정정할게요. 제가 나머지 다른 의혹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길게 제가 잘 가시면 몰라.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수의계약한 것 때문에 언론 보도에 나왔어. 사람들이 의혹으로 사. 그런데 이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의 흐름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이런 걸 써요. 공모 의혹이 있는 이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이게 납득이 되냐? 요거야말로 새날이 주장하는 탄핵감이죠. 탄핵각이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헥헥거려갖고 사람들이 요즘 우리 서로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할 텐데 저는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저는 개헌하자는 얘기예요. 개헌하면요 현직 대통령 임기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거든요. 그거 부치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헌하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임기 1년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2026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대통령 선거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가 1년 줄거든요. 그리고 2년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있으니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이러면 아주 탈핵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합법적으로 임기를 줄일 수 있어요. 개헌을 하게 되면. 또 신박하셔 보면은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좋은 사람이니까 공약을 한 걸 잘 봤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170석을 또 확보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개헌 다 찬성해요. 이거 87년 이 제도 좀 바꾸자. 다 찬성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체제 출범이니까. 제7공화국의 출범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2024년 총선의 승리다. 그리고 개헌을 통한 정권 교체다. 여기에 목표가 딱 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금감원이 측근이 간 건 무척 위험합니다. 예. 금융권은 쥐고 흔들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들의 금융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다음 대한민국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내가 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껏 금감원을 주무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를 해보니까 제일 불편했던 점이 영장을 갖고 계좌를 들여다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금융감독원장만 접수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삼성이 미워. 삼성 무척 미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내 추정컨대 자기보다 돈이 많아. 그냥 배 아파. 예?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예. 영어에서요. When your gain is my pain and your pain is my gain. 이건 뭐냐면 네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네가 나쁘게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해. 근데 뇌 단층 촬영을 해봤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랬더니 사돈이 땅을 사면 아주 고통스러운 뇌가 반짝반짝해. 근데 사돈이 망하면 요 뒤에 행복한 뇌가 반짝반짝해. 네. 그러니까 삼성을 미워하는데 삼성을 손댈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이 최고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도 이제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상황이 됐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조상준 기조실장은 28기로 전 알고 있어요. 사법연수 26기네요. 26기고 26기면 한동훈보다 한 기 위입니다. 예. 그리고 조상준 이 기조실장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측근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야. 노출된 한동훈과 똑같은 수준의 측근이에요. 이게 기획통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최측근은 한동훈과 조상준이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썰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둘이 기획통으로 최측근이고 저거 내가 갖고 있는 사진하고 비슷한데 저분은 좀 잠을 들 자셨네.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있잖아요. 구공탄. 왜? 구공탄 아세요? 만화? 너무 밖으로 빠지지 마세요 지금. 눈을 좀 들떴어. 저런 분들이 기획통이 많아요. 눈을 들뜨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 빵 터졌어. 세상에 많이 보이면 생각을 못 하거든. 좀 덜 봐야 돼. 조상준이 한 70년생이죠. 70년생. 예. 그런데 자 기조실장이 뭐를 하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같은 계보 내에도요. 지금 윤석열 사단은 일사불란하게 한 계보인 것 같죠. 그 내부에도 좀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그 대통령 때 보면 이상득과 정두원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상득이 국정원장을 추천하면요. 정두원과 정태근 쪽에서 기조실장을 추천해요. 그 파워게임이죠. 이제 균형 맞춰주는 거.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그럼 기조실장은 국정원장과 동등한 레벨이에요. 그리고 기조실장은요. 국정원 전체를 들여다봐요. 국정원장은 다 못 들여다봅니다. 국정원장은 기조실장을 통해서 봐요. 자료를.
다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국정원은 다른 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는데 중간에서 비서실장이나 기조실장이 적당히 가리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장은 모릅니다. 근데 기조실장은 무슨 권한이 있냐면 모든 정보에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정원장은 기조실장을 통해서만 봐요. 재밌죠? 야. 이게 진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조상준이가 예. 2020년에 검찰을 그만두고 8월 달에 예. 그만두고 2020년? 예. 잠깐 이제 로펌에 가 있었던 거죠. 그때 윤석열이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가족의 금융 범죄에 연루된 사건을 가장 믿는 사람 맡긴다는 것은 계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준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근데 한동훈보다 선배이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그 라인에 뭘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국정원으로 보내서 사실상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나 국정원장은 사실 허수아비 돼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요. 청와대 뭐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뭐 이런 등등 해서 인사를 다 장악했죠. 그다음 청와대 총무까지 장악했죠. 그러니까 인사와 총무를 장악을 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법무부에서 뭘 출범시켰죠? 인사검증기획단. 인사정보기획단. 네. 인사정보기획단 정확한 명칭이 이게 뭐 하도 이 사람들이 많은 짓을 해갖고 복잡해. 아이 자식. 새롭게 등장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게 그게 왜 등장했는지 제가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기획단도 아니야.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령을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이건요. 정부의 인사기획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이제 자 오면서부터 전 공통으로 바보라고 칭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 이게 국가인사기획처인지 인사관리처인지 무슨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지금 바로 개정하면 돼요. 뭐라고 개정을 하냐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 인사정보관리단은요. 인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실도요. 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이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비판하지 말고 빨리 법을 바꾸세요. 인사기획처인가 그거 이제 제가 우리 정봉주TV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명투 정확하게 인사처가 있어요. 인사처. 예. 그 인사처의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개정하면 돼요. 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 부서는 다 들여다보거든요. 인사 뭐 사람도 뽑고 그러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럼 한 줄만 바꿔도 되네. 한 줄만 바꾸면 돼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못 바꿉니다. 대통령령으로 안 돼요. 왜 상위법을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대통령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디에 아이디어를 구해야 돼. 어디에다 물어보죠?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 령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 변호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못해요. 이때 어디에다 물어보냐면 바로 법제처에다 물어봅니다. 그 법제처는 행정부의 령을 손보는 자리예요. 예. 그럼 법제처장은 누구냐? 이완규. 자기 변호사야. 윤석열의 변호사. 윤석열 변호사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수했나 봐. 이완규. 그래서 그 정부 내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 보세요. 인사 담당하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있죠? 그 검찰 출신 들어가 있어요. 총무비서관 검찰 출신 들어갔고 자기하고 손발 맞춘 사람 들어갔어요. 법무부 장관은 그 한동훈 만들어 놓고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일을 인사정보관리단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제처장이 필요하니까 법제처장 이완규를 그 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정부 시행령도 다 바꾸는 거예요. 꼼꼼하네 진짜. 자, 그럼 여기서요. 검수완박했다 그러잖아요. 시행령으로 그걸 그 틈을 차갖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 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윗다가리로 들어가는 일을 또 해요. 뭘 하냐면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취임 일성이 뭐냐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겠다. 경찰이 광역수사대가 있고요. 진흥수사대가 있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있어요. 국수본이 있습니다. 지난번 LH공사도 국수본에서 했거든요. 국수본 본부장은요. 외부 인사로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데리고 가죠? 이상민이? 검찰에서 데리고 가죠. 야, 정말 권력 장악에 대한 이 머리가 예. 정말 최상급이라고 보는.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예? 아, 이상민은 누굽니까? 판사 출신으로 충암고 4년 후배 행자부 장관. 측근, 이것도 측근이죠, 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하고 한동훈하고 손발 맞추고 자, 참,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기조실장,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정봉주 의원 이거를 다른 정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걸 던졌어요. 예. 그럼 민주당이 이걸 법으로 막아내는 연구를 해야지. 아, 정봉주 하는 건 다 안 해. 아, ABC 그 사람들 anything but 정봉주 청. 애니싱 번 정봉주 맞네. 예, ABC야. 어허. 정치 ABC를 알아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핵심 코어만 찍어주셨어요. 예. 금융감독원장, 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이렇게. 예,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복현이 임명하고 나서 저 공정거래위원장인가 검사 출신 여성. 예. 그 사람은 지금 탈락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탈락됐대요? 이복현을 임명하는 예.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페이크였던 거지. 그러니까 김수진인가 고대 교수. 강수진 고대 교수죠.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건 임명 안 할게. 그건 이제 예. 카풀 인연은 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장 임명한 걸로 저는 피크점 찍었다고 보는 예.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요거는 지금 용을 그렸어요. 활용 정점. 눈을 그려줘야 돼. 자, 요게 이제 검사 출신 다 세팅이 돼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그 초기니까 금방 이제 좀 잦아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뭘 하는 줄 아세요? 여의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의원들을 손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의원들 중에 제일 정점에 있는 의원이 누구죠? 가장 핫한 의원? 가장 핫한 의원? 예. 이재명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경고할게요. 여러분들이 친명 친낙으로 싸우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 거 다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 권력 갖고 싸워야 될 때입니까? 당원들이 1당원 1표제 운동할 때 이거 못하겠다. 이따가 그래서 저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왜 필요한지 그거 잠깐 얘기할 시간 주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들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칼날이요. 그냥 보통 칼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도시 2 봤죠? 무식한 칼날입니다. 이상한 그 칼 있잖아요. 무슨 어우 무서워. 그 칼날이 목 밑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러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예? 왜 외계인 쳐들어오면 지구인들 뭉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2013년 2월 2일 날 그 2월 2일 날이요. 그때 문희상 그분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가 그 뭐 비대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자기 냉장고 자기 TV 챙겨서 뭐하니? 지금 친명 친낙 나뉘어서 싸우는 게요. 자기 차 챙기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다 죽는데.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얹자면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서 저쪽에 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문제죠. 사실은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전직 의원 김땡모가 금감원장에 검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 나 진짜. 아니 그 양반이요. 이재명 캠프에서 TV 토론 담당하면서 온갖 곳을 다 관여했거든요.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최근에 전과가 생겼어. 이 사람 실드 치느라고 그때. 그거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왜냐하면 이분 그 주위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많아요. 이분 그쪽으로 내가 장담할게요. 만약에 정권 그냥 뭐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분 이 정권 내에서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겠네. 딱 금감원장 며칠 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 검사 들어가는 거? 금감원장 자기가 이상한 짓 하고 잘린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거는 진짜. 그런 분들 계시는구나. 예. 아니 그러면요. 그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 감독하던 사람 방송국 다 하니까 MBC 사장하거나 방통위원장 하거나
문방구 장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어. 엉뚱한 무슨 김경률이 무슨 금감원장 출신이야 이 양반들아. 김경률 아니에요. 김경률은 TV 토론에서 저 만나면 바들바들 떨고 앉아 있는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저께 재밌었네. 오늘 검찰은 이것만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입으로 갑니다. 또 있어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해야죠. 이제 한 줄 했네 한 줄. 민주당 이야기 할게요. 자, 일단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오상호 어떻습니까? 직설? 저는 우상호 의원하고 일단 나눠서 얘기하면요.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고요. 공적으로는 이분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쥐약이에요. 본인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의 얘기를 그거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잘 안 들어. 그런데 첫 일성이 뭐냐면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규정 바꾸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당원들이 1당원 1표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의원들도 기자회견 했다면서요. 근데 월요일 날 원외위원장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그래서 1당원 1표제 얘기하고 대의원제 문제 있고 중앙위원 컷오프하는 거 민주당에서 중앙위원 컷오프하는 거 당원당규에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 후보 많이 나오고 최고위원 후보 많이 나오면 중앙위원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컷오프를 해요. 그 당원당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푸라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척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에요. 시행세칙에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아니 당규에 없는 걸 왜 갖다 들이대고 이거로 컷오프하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출마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마음 먹고 그 컷오프 하잖아요. 이재명 컷오프 돼요. 참 중앙위원 누가 하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이에요. 원외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그 사람들 정당입니까? 국힘에서 지난해 6월 10일 날 컷오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컷오프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때 모든 지역에서 컷오프를 합니다. 컷오프 할 때 뭐로 하죠? 여론조사를 미리 해서 적합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3명이나 2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중앙당 당대표는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여기에 진짜 컷오프하고 싶으면 여론조사 하면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왜 설득력이 있냐면 어차피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대거 반영되니까 야 이거 컷오프 할 때 이 사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는 여론조사를 하자. 여론조사해도 결국은 300만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거기다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앙위원 500명이 모였고 그래서 당규에 있는지 찾아봤어. 당규에 없어요. 시행세칙에 있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2013년 2월 2일자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요. 사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참 민주당이 9년 전보다 이게 퇴행을 해요. 사설에 보면 한국일보 중립적 아닙니까? 민주당 재정비 합리적 인식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재정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성곤 부위원장, 최규성, 이상민 부위원장, 부위원장 등 20명으로 전당대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전당대회 일정과 규칙 논의에 들어갔다. 규칙 논의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막 6개월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일정과 규칙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만든 규칙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당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럼 8월 전당대회면 5월에 바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지금 비대위원 아닙니까? 비상한 상황 아니에요? 비상한 상황은 이건희가 그랬잖아. 이건희 헷갈리네. 이건희 삼성 총수가 그랬잖아요. 혁신은 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이란 이름만 놓고 또 민주당 진짜 주인 당원만 놓고 다 바꾸는 거예요.
뭘 못 바꿉니까? 진짜 훌륭하다, 우리 의원님. 그게 혁신이지. 2013년 이미 9년 전에 2012년에 지고 우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계보 불용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얘기를 문희상 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내 냉장고 챙기고 내 TV 챙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다 죽는데. 지금 500명 중앙위원들이 컷오프하는 게 맞습니까? 대의원 한 명이 90명의 표를 행사를 해요. 대의원 100명, 50명에서 100명이거든요. 각 지역위원회. 그럼 그 대의원 누가 임명한 줄 아세요? 거의 다 막 제도가 있는데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그래갖고 그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거의 임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명 대의원이면요. 지역위원장 한 분이 4,500명의 권한을 행사해. 대의원이 100명이면요. 지역위원장이 9,000명의 권한을 행사해. 이게 국회의원 정당이냐고 이놈 정당이. 당원들 계속 모아놓고 그럼 모아놓은 다음에 당원들이 평상시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미워해요. 당원들을. 제가 그 백성을 다 바꾸고 있고 대통령도 바꾸고 왕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게 하늘이다 이랬어요. 이게 맹자가. 그럼 하늘이 누구냐?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을 바꾸는 건 성을 바꾼다 해서 역성의 혁명 아닙니까? 명을 혁하다. 그럼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야, 우리 의원님 역시 혁명가다, 혁명가 진짜. 아니 당원들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당원들이 접근하려고 그러면 당신들이 뭔데 이래요. 그럼 당원들 뽑질 말든지 가입해달라고 그러지 말든지 대선 때 170명 니그들끼리 선거운동 하든지 평상시에는 당원들 다 모아놓고 강조해줘서 피곤해 죽겠는데 열받게 만드네. 그러니까 누래 무슨 몇 프로 넣고 이런 거 갖고 막 찌질하게 싸우는 모습 오히려 다 내려놓고 처음 다시 시작해야지. 쪽팔려 보여요. 국민의힘만도 못한 정당이 어딨냐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짱. 국민의힘이 컷오프 하는데 50대 50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떴죠. 그 다음에 오세훈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붙는데 46대 2야. 오세훈한테 줄든 지역위원장이 2명밖에 안 돼요. 나경원이 46명.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나경원하고 오세훈 경선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론조사를 해버려. 와, 이 멋진 놈들이야. 그래서 오세훈이 이겨요. 그럼 오세훈이 또 안철수를 이기지. 만약에 나경원이 됐으면 안철수한테 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처해봤으니까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국민의 바다에 빠뜨리고 당원의 바다에 빠뜨리는 거야. 근데 뭐 우상호? 이 당원 룰을 못 바꾼다? 아니 헌법도 바꾸는데 무슨 이런 개떡지 같은 당원 당규를 못 바꾸냐고. 박홍근 뭘 못 바꿔요. 못 바꾸기는 당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위원 컷오프를 바꾸자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할 겁니다. 대의원은 찬성할 수 있어요. 정작 중요한 기득권은 그들만의 친명 친낙이 손을 잡습니다. 중앙위원 바꾸자고 할 때. 왜? 진짜 국민들이 미는 당원들이 미는 사람이 들어올까 봐. 자신의 기득권이 깨질까 봐. 그래서 제 1타는요. 대의원 제도 폐지하고 당원들에게 1당원 1표제 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들어와야지 기관당원이 된다 그래요? 기관당원에 좀 더 권리 주는 거 맞습니다. 비율 좀 높이는 거 맞아요. 그럼 국힘은 6월 11일 전에 막 당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준석 보고 20대들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들로 대폭 그 기간을 축소해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6개월 아니에요? 그럼 3월 9일 날 분노의 입당지를 한 분들이 계셔. 20만 명. 이분들 이번에 기간도 권리당은 안 돼요. 투표권 없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서 1당원 1표제 가고 권리당원 저는요 3개월도 아니고 이번에 비상상황이니까 한 달도 주자는 거예요. 한 달도. 예, 한 달도 길다야. 그리고 선거 앞두고 권리당원 대거 가입하는 사람도 얼마나 지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대거 모시고 와라 이거야. 하고 싶으면 당원들 확 느니까. 그래봐야 대세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 권리당원 기간에 대한 이 규정이 쓰라미가 쓸어가는데 누가
아니 쓰라미 쓸려갖고 차가 밀려갔는데 교통이 거기서 갖고 지금 이 차가 쓸려가는 교통 그 차선 위반했습니다. 이러고 호락이 물 겁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당대표 경선 같은 거나 대선 나갔을 때 컷오프를 시킬 때 네. 중앙위원회에서 100%한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다 했죠. 근데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여론조사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아까 혁신안 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주장하는 건 이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으로 하자 일단 거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컷오프요? 어. 그럼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 이게. 어. 아니 적어도 그 국힘처럼 하자니까.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더 나아가자는 거죠. 더 나갔죠. 아니 국힘만큼 하자니까 국힘만큼. 근데 컷오프를 중앙위에서 하는 것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앙위원이요. 큰 권한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당원의 일원이니까 중앙위원들이 전화하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참석을 하면. 아, 굉장히 가장 기득권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아니 지금 국회의원 모임이요 50명 된 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앙위원 일단 50표를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할 때 예.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 중앙위원은 모아서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다 백수들이야 중앙위원은? 그러면 우리가 카톡으로 당원들한테 투표하라고 그거 다 날라와.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여기 나온 후보들 중에서 예.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포지티브로 물어서 지지표가 제일 적게 나온 사람들 순위대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게 컷오프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 중 맞아요. 그리고 그 논리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당원들이 우리 후보들을 더 잘 알지 국민들이 뭘 합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놈들이 왜 거기 후보로 나가냐? 에이, 아니 그까지는 아니지. 그런 논리가 있다니까요. 당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당원이 300만인데 뭘 더 잘 알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주장하는 것 중에 저번에 그 장경태 혁신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컷오프 말고 이제 본선 갔을 때 대의원 20, 권리당원 45, 일반 국민 30, 일반 당원 5%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의원 20 그리고 권리당원 45. 전에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이었다고. 대의원 없애자니까요.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 혁신안 중에 하나였었다고. 예. 거기서 한번 나가 보시라고. 장경태가 그것도 취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경태가 민주당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장이 동급이에요. 푸나님하고. 근데 본부장 할래 그랬더니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라고. 동급이야? 예. 난 삼선인데. 그래요? 삼선급. 걔는 삼선 짬뽕 좋아해. 정봉주도 거기 50명 중에 하니까 본부장 들어가고 내가 저기 현근택 있잖아요. 남영이 여기 나오나? 네,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남영이도 본부장 하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오늘. 다 하라 그랬어. 에이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다 해라. 참.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거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예. 그게 제일 낫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니 권리당원하고 일반 당원까지 다 포함해갖고 50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의 바다에 빠뜨리는 거야 이게. 당원의 바다에 빠뜨리는 거고. 근데 신기하게 어느 지점에 야 국민의힘이 이제 뭐 반성하는 듯 하면서 이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대표 뽑힌 게 혁명이잖아 사실은.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꿈도 못 꾸는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당의 기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당원 50 여론조사 50 해버리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당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봐요. 그냥 앞에 계시니까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는 걸 보면 정봉주가 당대표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민주당 벽을 못 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앙위원 컷오프 없애지 않으면은 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 당대표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룰에 가로막혀서 당원들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화된 거예요. 그러네. 기득권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주얼을 보거나 말싸움하시는 거나 보거나 행동을 보면 이준석이 젊습니까? 정봉주가 젊습니까? 이준석한테 내가 그 시험 보자 그럴 거야. 누가 더 잘난지. 무슨 시험 보냐? 체력장 보자 그럴 거예요. 푸시업 누가 많이 하는지, 턱걸이 누가 많이 하는지. 이준석 턱걸이 몇 개 하냐는데 물어봐야지. 우크라이나 지역번호, 국가번호가 어떻게 되지? 아니 카톡으로 할까? 그만, 의원님 그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민주화한다 그러면 막 당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야 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룰 개정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원이 밀어붙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당원이 밀어붙이는 근거를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7만 1,000명 서명할 때는 쉬워 그게. 그래서 금방 서명을 했거든요. 이건 가입하기가 네이버 회원 아이디가 있고 그래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운동은요. 정권 재창출하는 날 깔끔하게 해체할 거예요. 섹시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민주당이 민주화해야지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됐나? 근데 벌써 숫자가 전체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 올라요. 그리고 이거는 들어온 상태에서 본인 실명으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우리 승인 누르는 분들이 4명인데 바빠 이분들이. 실명. 예, 실명과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새날 시청자분들 모두 가입해주세요. 새날에 하게 되면 한 2만 명 금방 넘어갈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자, 민주당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관념. 저도 당원이고 오래 지지했다 보니까 뭐 중앙위원 같은 제도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당규에 없어요. 근데 중앙형 컷오프가 시행세칙에 있어요. 그냥 원래 세칙이 많은 규정은요 꼼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혁신한다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당원 뜻이 많이 반영되고 우리가 당원을 온라인으로 가입시켰듯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맞습니다. 굳이 그걸 돈 들여가지고 저기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올라오게 만들어 맞습니다. 버스로 동원하고 대의원 13,000명을 왜 버스로 동원합니까? 예? 온라인 투표하고 지문인식 제도 깔았고 여기서 이 카톡으로 투표하면 되죠. 지문인식 안 해도 돼요.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전 당원한테 뭘 의사를 못 물어보니까 그렇죠. 어쩔 때는 그런 중요한 걸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 거지. 맞습니다. 당의 혁신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작동한다면 걸림돌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물어보게 되면 30분이면 다 물어봐. 모든 사안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출마가 또 핵심 코어가 됐어요, 지금. 8월 달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정답을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당의 혁신안을 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할까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서 이제 요즘 발전되고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뭐가 있었냐면 동일지역 3선 제한 규정이 있어요. 이재명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회원가 엄청 가입된다.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친낙 쪽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선 기득권층이 이재명을 반대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이 혁신할 수 있겠네? 그럼 이재명이 혁신한다 그러면 저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혁신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는 당권을 먹자 안 먹자가 아니라 혁신할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 분들 이재명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권이 중요하게 당권이 보이는데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재명 아니면 혁신할 사람이 그럼 누가 있냐. 이런 질문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고요. 정봉주도 있긴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그 친낙 쪽에서 공천 학살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당의 진정한 혁신은 2004년 열린 우리당처럼 공천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후보 뽑아요. 당원 공천제. 당원 공천제인데 그게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제 아닙니까? 뭘 걱정해요? 뭐 결국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순리네. 그렇죠. 순리. 그러니까 이재명 여러분도 공천 학살 안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되고 정봉주 당대표 되고 누구 혁신적인 사람 당대표 돼도 여러분 공천 학살 안 해요. 왜? 모든 공천권은 당원들에 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당원들하고 소통 열심히 하고 당원들하고 함께 뛰면 당원들이 여러분을 뽑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차라리 목표가 뭐 대의원 어쩌고저쩌고 50 이런 거 말고 모든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다 당원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간단해요. 복잡할 게 뭐 있어 이게. 맞습니다. 저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컷오프도 당원들이 하고 우리 당원 만세. 그렇게 하면은 뒷말 없고요. 그럼요. 조금 국민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조금 반영하면 되는 거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저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더 질러 지금 뭐 대의원을 20%로 줄이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당원 중심으로 민주당을 바꾸는 여러분들 챔피언. 아, 참. 아이, 정답이에요. 오늘 그 푸나님이 얘기한 게 뭐든지 당원에게 권한을 줘라.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끝.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온라인 입당을 가능하게 한 이후에 온라인 입당이 가능한 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똥파리들이 단계에 들어가서 분탕질을 했던 것 말고는 온라인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13년에는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네. 모바일 투표는 문재인 친문 쪽에서 대거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전당대회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그런데 문희상 여기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모바일 투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꾸만 개파로 싸우지 마라. 모바일 투표는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랬어요. 야, 우상호 비대위원장 일성이 그럼 잘못 나온 거네. 잘못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아니 헌법도 바꾸는데 헌법은 왜 개헌은 왜 하자 그러냐 이 자식들아 그럼. 개헌은 왜 하자 그래. 당원 당규를 못 바꾸면. 이 방송 보고 생각이 바뀌겠는데요. 네. 아니 세상의 모든 규칙은요. 푸나님 네. 우리 철학적 문제입니다. 진보적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규칙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 영원한 규칙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아니 그럼 지금 당원 당규가 2년 전에 만들어진 거에 불변의 진리입니까? 왕도 바꾸고 하늘도 바꾸고. 그런데 무슨 당원 당규를 못 바꿔요. 당원 당규에 있으면 또 말도 안 해. 중앙위원 컷오프가 시행세칙이야. 시행세칙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름과 당원만 놔두고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깁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시죠. 예.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됐건 혁신이다. 이제 당원만 빼고 다 바꾸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한테 다시 어떤 사랑을 받을 상황까지 올 텐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기득권이 조금 양보해서 룰을 조금 바꾼다 그래서 의미 하나도 없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당대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세력이 충돌할 때 당대표 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혁신적인 사람 해놓고 정말 당 지도부에 갖고 이제 원회에 있다가 들어가면 최고위원 들어가고 당대표 서포트 해갖고 혁신을 하고 싶어요. 그 뜻은 있어. 그런데 지금 돌파에 맞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0.001%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한다 누가 한다 그리고 제가 친낙 쪽에 개런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공천학살 안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린민주당 때 합당할 때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단일 지역, 동일 지역 3선 제한제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작정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도 한 10% 정도 살려놓자. 이런 거 합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선이면 12년이니까 12년이면 고인물이고 고인물이다 보면 썩다 보면 개혁을 못하고 오르다 보면 국민들 뜻과 당원들 뜻과 배치가 되니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하던 안민석 제 아주 절친 아니에요? 저는 안민석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안민석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동일지역 3선 하게 되면 당신도 부산 출신이 부산 가라 이런 거예요. 옆에 화성으로 가고 화성 있던 이현우 오산 오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민주당 망하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지역 3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초선 재선 3선 때 내가 지역구 가갖고 조기축구하고 밥 먹고 조기축구하고 공차고 이런 거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싸워서 전국적인 이름을 내려고 싸워요. 그러게요.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같이 방송을 날마다 정치하게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처음 보는 이름이 아직도 있어. 이번에 제가 어디 가갖고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데 지나가던 분이 저한테 의원님 의정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선 중이시잖아요. 미치겠어. 국회의장 나가시죠. 그래서 의원들이 저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역 가서 뒷주머니 숟가락 꽂고 밥도 먹지 말고 왜 물가 올랐는데 남의 밥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역구 의원 폐지해야 된다.
지역구 관리하느라 의정활동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비일비재하잖아. 독일처럼 발전된 데가 북유럽처럼 발달된 데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반이잖아요. 참 알겠습니다. 근데 자. 문제 방송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은 끝난 것 같은데? 너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니요. 아까 이미 끝났어요. 네. 여러분 민주당의 민주화 네이버 카페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원래 민주당 민주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검색되니까요. 모바일은 검색이 안 돼요. 아직 이제 이 카페가 생긴 지 며칠밖에 안 돼갖고 이 목표는 들어간 목표 있습니다. 제가 목표 써놨어요.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4차 목표. 3차에 그래서 4차 목표 정권 재탈환이다. 그때까지 싸운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서 주제는 너희들끼리 편먹고 막 이런 권력 투쟁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1당원 1표제를 관철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지금 채팅창에다가 그 카페 가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검색하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타고 들어가서 지금 가입하세요. 지금. 네. 지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거 위에 올린 배너처럼 띄워놔 봐야 주소가 어떻게 돼요? 계속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 네. 저거 위에 메뉴 위에 채팅창 위에 저 링크를 꾹 누르시면 바로 가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의원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만 나간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그건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건 이재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따르면 될 거고 저는 이제 만약 나간다 그러면 가서 물어볼 거예요. 혁신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안에 대해서 혁신할 거냐. 한다 그럼 해라. 나는 바빴고 당대표 못하고 내 최고위원 하마. 그 대신에 컷오프 중앙위원 컷오프 있으면 전 안 합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당의 최고위원은 뭐 하려고 해요? 그래. 네? 맞습니다. 예. 훌륭하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역사상 최초로 정치천재라는 별명을 붙여드린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천재라는 이름 붙여놓고 보니까 진짜 천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 불리우는 대로 되잖아요, 사람이. 심지어 지상파에서도 정치천재라고 그러더라고. 어떨 때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지상파에서 그래요. 정치천재.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천재해갖고 머리만 쓰다 보면 이렇게 멍해갖고 멍뭉주가 되면 천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표현처럼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드네. 맞아요. 참,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통화하면 그럴 거예요. 정말 혁신할 거냐. 동일지역 3선 그거 선언할 거냐. 그거 선언하는 순간 중앙위원 컷오프 떨어진다. 그거 선언하는 순간 떨어져요. 야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그러네. 그럼요. 자 여러분 결국 그것은 당원의 힘으로 이겨낼 수밖에 그럼요. 당원. 오로지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쓰라미에 쓸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을 것은 당원밖에 없고 당원의 손을 잡고 정권 재탄 때까지 2년 동안 싸우자. 왜 정권 재탄환이 2년이냐.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또 이기면 길이 무궁무진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저도 결론 말씀드리면 조중동은요 이것을 강성당원 프레임으로 몰고 가요. 뭔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아니 그리고 요즘 중앙일보에서요. 민주당 갈 길을 잃었다. 그다음 무슨 강성 프레임에 빠진 민주당.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어제 JTBC 나가니까 그저께 그 박성태 진행자가 물어봐요. 뭐 이러이러한 그 중앙일보 보도가 이렇게 나왔고 집 나간 지지자가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언제 중앙일보가 민주당 잘 되라 걱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까는 기사는 또 조중동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막 나와. 아니 그리고 뭐 친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친명 친낙입니다. 싸움도 정확하게 규정하세요. 만약 싸울 거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여러분 왜 천재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일반 정치인들과 언어와 생각이 달라요.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민주화 정봉주 돌아갑니다. 카페 가입이요. 카페 가입이요. 이따 바로 한 20분에 다시 올게요.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